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곧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도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가 된 투싼, 소렌토 그리고 K8까지 신차를 시승하고 소개할 때마다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해드렸죠. 왜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시라고 권해드렸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만의 혜택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는 역시 SUV죠. 그리고 엔진으로 본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을 뛰어넘으실 것 같은데, 연비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 모터까지 추가로 더해지면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심장으로 높은 연비와 파워풀한 성능은 동일한 차종이라고 해도 고성능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초기 부담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좋은 건 알겠지만 막상 구입하기는 힘든 차량이죠. 초기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동일한 엔진을 탑재한 차량보다도 최소 30%부터 많게는 50% 정도의 높은 연비 차이가 발생됩니다. 자동차로 운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연비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능에 있어서도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비싸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잘 따져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라면 높은 가격이죠. 당연히 비싸기만 한다면 구입을 안 하겠죠? 그럼 비싸서 구입하지 않을까요? 올해 판매된 소렌토 차량의 경우 약 38%가 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올해 27,000여 대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율은 1,200대입니다. 디젤 2.2가 7,000대, 가솔린 2.5가 3,600대인데요. 비싸다 하지만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럼 한참 인기몰이라고 있는 투싼의 경우 어떨까요? 지난해 출시된 투싼의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차량이 하이브리드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가솔린과 디젤 차량도 존재하죠. 월등하게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말인데, 하이브리드는 대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신차를 구입하시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실제 선택도 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적어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기본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가격만 빠진다면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고민하기 전에 먼저 혜택부터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년 혜택 부분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죠. 감면의 한도액은 작년까지는 90만 원이었지만 좀 줄어들어서요. 올해는 40만 원 한도까지 감면이 됩니다. 내년에는 아쉽지만 이 부분은 없어지고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따라서 143만 원이 여기서 절감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용 주차장이 50% 할인 혜택이 있고요. 지하철 환승 주차장이 8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혼잡 시간대에 통학료가 면제가 되는데요. 남산터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지역에 따라서 이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상 공용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시거나 또는 혼잡대 통행료 등을 감면받는다면 이 부분도 절대 작은 부분이 아니죠. 지역마다 이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거의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구입 가격에서 200만 원부터 400만 원 더 비용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지만, 혜택을 포함해서 연비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되죠. 이 부분도 세이브가 되고요. 추후에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중고차 시장에서도 좀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초기 가격 부분은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좀 더 여유로운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데 좀 더 쾌적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속에서라면 전기차처럼 조용한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최신 차량에서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 인증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보시죠. 산타페도 경쟁 차량인 소렌토 차량처럼 하이브리드가 추가된다고 알려드렸던 것이 지난 1월 달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도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에 대한 인증이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은 예상이지만 7월 정도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증 내역부터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죠.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 리터당 14.3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야 하이브리드 차량의 모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개정 전에는 기준이 리터당 15.8km였죠. 먼저 출시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는 15.3km였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인증에 통과를 못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출시와 함께 전대미문에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었죠. 따라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국내 출시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네요. 환경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조회하면 총 8개의 인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 두 가지라서 실제는 4개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개라면 2륜, 5인승과 7인승, 그리고 4륜, 5인승과 7인승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죠. 새롭게 출시될 하이브리드 차량은 4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증 내역을 하나씩 보시죠. 산타페 하부 2륜 5인승 공차 중량은 1750kg입니다. 다른 정보는 기존에 알려드렸던 정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확인된 공차 중량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 2륜 7인승 차량의 공차 중량은 1800kg입니다. 5인승보다 7인승은 3열이 추가가 되죠. 이 부분에서 50kg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4륜 5인승 차량의 공차 중량은 1820kg입니다. 4륜이 들어가면서 70kg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 4륜에서 7인승은 공차 중량이 50kg이 늘어난 1870kg입니다. 요약을 한 번에 하면 공차 중량은 1750kg에서요. 1870kg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차 중량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려드린 이유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혜택을 모두 받으면 좋겠지만 14.3km 이 연비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4대의 차량이 모두 충족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아직 연비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서 또한 제조사가 출시 전에 이런 부분을 편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겠죠. 따라서 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단서가 있습니다. 산타페는 소렌토 차량과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산타페와 소렌토는 디자인을 제외한 관점이라면 동일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수치와 옵션 등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렌토가 조금 더 큰 차량이기 때문에 무게에 있어서 동일한 구동 방식과 인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소렌토 차량이 좀 더 무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렌토 차량의 연비표인데요. 여기에서 하이브리드 차량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2륜과 4륜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복합 연비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리터당 14.3km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2륜과 4륜 총 5개 구분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2륜 3대의 차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2륜에서 17인치, 19인치 타이어와 5인승, 6인승, 7인승 차량이 모두 하이브리드 혜택에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무게로 환산해 본다면 1835kg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하이브리드 차량만의 친환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교해 봤는데요. 가로 안쪽에 있는 숫자가 소렌토 차량의 공차 중량입니다. 동일한 인승에서 볼 때 좀 더 무겁죠. 산타페 차량의 경우 연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이러한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소렌토 차량의 경우를 본다면 1830km를 넘지 않은 경우 리터당 14.3km를 만족했고요. 물론 여기에는 공기저항이나 기어비 등의 미비한 차이가 또 발생되겠죠. 그렇다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경우 공차 중량을 인증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따라서 하이브리드 2륜 차량에서는 제 생각에는 거의 99%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5인승 4륜 차량도 혜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가벼운 4륜 5인승의 경우 1820kg입니다. 소렌토에서 19인치 2륜 차량도 복합 연비 기준으로 14.3kg를 만족했기 때문에 무게로 본다면 4륜이지만 친환경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인데요. 아직 공식 연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차량의 연비는 13km 후반부터 14km 중반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4.3km의 조건에 충족한다면 4륜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된다면 더 이상 소렌토 차량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유를 보시면 올해 누적 판매량을 보시는 수치인데요.
소렌토 차량이 27,000대가 판매가 되었죠. 이 중에서 10,000대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산타페는 하이브리드 차량 없이 15,000대를 판매한 것이죠. 만약에 10,000대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새롭게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반반으로 나누어서 판매가 된다고 하면 접점을 펼치게 되는 것인데요. 산타페의 부진 이유는 디자인적인 호불호 외에도 하이브리드가 없는 것이 속사정이었습니다.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하자면 산타페의 이륜도 친환경 인증은 무난하게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사륜 중에서도 17인치 5인승 차량의 경우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